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트 리그레이션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여러 개의 값이 들어오면 여러 개의 x가 보통 이러한 값들이 리니어한 값들이죠. 이러한 리니어한 값들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펭귄이 해피하거나 혹은 새드하죠. 어떠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그 개념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x가 여러 값이 있지만 오늘은 x 값을 하나로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x의 값은 어떤 리니어한 값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력하는 값은 보통 바이너리 1이나 0 혹은 true나 false 뭐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파란 점들이 주어지면 이거를 가장 모든 점들을 근사하는 어떠한 가설을 만드는 것이죠. 가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가설에 근거해서 자, 새로운 값을 출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값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에 근거해서 새로운 값들을 추론하는 방법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머신러닝에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대가 함수라 불리는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이 코스트 함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떠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로 이러한 그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하이퍼테시스 어떠한 가설이라 하고요. 이 가설은 어떠한 w 값과 어떤 바이어스, 웨이츠와 바이어스로 이루어진 이러한 하이퍼테시스인데요. 이 함수를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가 함수, 코스트 함수를 만들었었고요. 이 코스트 함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면서 W와 B 값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트가 0이 될 때까지 W 값과 B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지난 시간에 배운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경사관법이라 부르는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알고리즘이었죠.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코스트 함수도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알고리즘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대신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어떤 여러 개의 점들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어떠한 x 값에 대해서 y 값도 선형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여기 있으면 y도 여기 있고 또 x가 여기 있으면 y도 여기 있고 이렇게 x가 늘어나는 대로 y가 늘어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x의 값도 선형적이고 또 거기에 따른 y 값도 선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머신 러닝을 공부했었고요. 또 랩을 통해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도 해보았습니다.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둬야 할 개념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그 과잉 적합학과 과소 적합입니다. 영어로는 오버피팅 혹은 언더피팅이 되는 것이죠. 과잉 적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학습하는 데이터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굉장히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머신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어떤 데이터가 이 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빨간색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점들을 모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점들을 근사하는 어떠한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점이 주어지는데 이때의 y-값은 한참 위에 이 값일 겁니다. 실제로 여기 값인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어떠한 그 모델이 특정한 데이터, 여기서는 여기 보는 이 점들에게만 아주 잘 근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혹은 일반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은 굉장히 틀린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통 과잉적합이라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셋에만 아주 적합하도록 만들어 놓은 모델을 과잉적합,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대로 과소적합이라는 것은 데이터 할 때에도 어떤 학습을 할 때에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경우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에도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모델을 바꿔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소적합할 때에는 쉽게 이 모델이 틀리구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폭을 늘려가도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도 코스트 값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잉적합을 하는 경우라면 트레이닝 할 때에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이제 애큐러시를 가지고 나오지만 실제로 데이터셋을 우리가 돌려보는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잉적합이 됐다 혹은 오버피팅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적합이라 함은 어떠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잘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셋이나 아니면 테스트 셋을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해 볼 경우라면 굉장히 애큐러시가 낮게 나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적합을 위해서 이제 뒤에서는 다양한 테크닉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정해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과잉적합과 과소적합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리니어 리그레이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머신러닝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해해 두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게 될 문제는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x 값과 y 값이 모두 리니어한 값들이었고요. 또 x가 늘어남에 따라서 y도 늘어나는 이러한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바이너리 초이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한 러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공부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하고 4시간 하고 6시간 하고 8시간을 하고 뭐 그렇게 쭉 날아가는데 자, 이 시간에 따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2시간을 한 사람은 한 40점 나오고 4시간 하면 한 70점 나오고 그리고 6시간 하면은 한 85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었다고 하면 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렇게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이만큼은 불합격이고 자, 이만큼부터는 합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0 혹은 1, 여기에는 합격 혹은 여기는 불합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값은 리니어하게 주어지지만 자, y 값은 어떻습니까? 0 혹은 1, 둘 중에 하나는 나눠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분류를 보통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리니어 x 값이 주어지면 그것을 뭐 0이나 1,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펑션은 우리가 어떤 리니어한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로지스틱 펑션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로지스틱 펑션인데 자, 이 예에서 보시면 지금 2시간, 4시간, 6시간 불합격이죠.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로지스틱 펑션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펑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2시간, 4시간, 6시간 하면 0,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자,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은 이 테이블에서 어떻죠? 합격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오른쪽에서 로지스틱 펑션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1로서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에 넣어보면 자, 2나 4나 8 자, 요 x값이면 자, 0이 y로 튀어나오는 것이고요. 8, 10, 12, 14가 들어가면 y값은 1이 튀어나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로지스틱 펑션을 구현을 해서 어떠한 리니어한 x값에 대해서 y값은 true나 false 혹은 0과 1로 분류해주는 그러한 머신러닝 모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w x 플러스 y weight 그리고 x 플러스 b를 바이어스를 고려했다고 하면 오늘은 좀 새로운 펑션을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시그모이드 펑션은 지수상수를 이용하는 이런 함수인데요. 자, 이것은 왼쪽에 보시는 아주 매끄러운 S자 모양의 그러한 펑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이 펑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아래의 링크를 여러분께서 가시면 저도 역시 함께 따라가서 이 함수를 실제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함수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A가 지금 W 값이고요. B는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W 값 대신 여기는 A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이죠. 이것이 시그모이드 함수고 A 값은 1이 들어가 있고 B 값은 여기 1이 들어가 있고 K 값은 지금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 값이 1이고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K값은 무조건 1이었고요. A나 B, A는 사실은 W 값이죠. 그래서 X 값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이 지금 A가 1인 경우, B가 1인 경우, 그리고 K가 1인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1에 수렴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하고 있고 또 x가 양의 방향으로 증가할수록 1로 수렴하고 있죠. 자, 여기 1, 요 상한이나 하는 사실 상한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자, K값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10이면 자, 이것이 보시면 10으로 그래서 x가 늘어남에 따라서 10으로 수렴하고 있고 또 하는 여전히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것을 1로 고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A 값입니다. A 값이 크면 클수록 자, 보세요. 점점 이것이 가팔라지고 있죠. 자, 경사가 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 클수록 아주 경사가 급한 그러한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B값은 무엇인가 하면 B값은 자,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B값이 0보다 큰 상태에서 점점 커지면은 자, 왼편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수를 10씩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10씩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계속 왼편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줄이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10 정도로 줄이면 오른편으로 옵니다. 그렇죠. 오른편으로 오고 있죠. 오른편으로 오고 있고 이것을 다시 자 20으로 증가시키면 다시 이만큼 자 이렇게 오른편으로 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 30 정도로 증가시키면 자 다시 오른편으로 더 치우쳐져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죠? 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여기 x값 말고 a값과 b값을 어떤 식으로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했던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우리가 그 성적,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합격, 불합격에서 봤던 것처럼 가능하면 A값을 가파르게 만들어서 자, 어떤 진짜 기준점 있겠죠?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그래, 앞서 본 예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점이 불합격이었고 8점이 합격이었죠. 그러면 6점과 8점 사이에 아주 가파른 A값을 만드는 그래서 가파른 이런 직선을 이런 곡선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이 B값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B값은 사실 기준이 되는 점. 그래서 아까 우리가 6과 8 사이였으면 그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아주 제대로 된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역시 보시는 것처럼 A값이 클 때, 작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A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게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고요. 곡선이 완만해지는 것이고 A값이 크면 클수록 가팔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B값은 자, B값이 작을 때는 자,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클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가파르면 A값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분명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 경계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A값이 크면 클수록 자, A가 이 경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분류하는 오차는 점점 줄겠죠. 하지만 A값이 크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의 분류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차, 그러니까 어떤 시그모이드 함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그모이드의 함수의 오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B값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코스트가 오차가 0인 B값이 있다고 하면 B값이 작으면 이것이 오른쪽으로 가고 더 커지면 왼쪽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B값이 작을 때에는 자, 오른쪽으로 어떤 그 코스트가 늘어나는 코스트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B값이 작아지면 왼쪽으로 코스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코스트가 0인 A값, 다시 말해서 W값과 그리고 바이어스 B값을 구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그런 값들을 구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그 대가 함수, 코스트 함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스트 함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이퍼시스 모델, 어떤 가설에 기반한 모델에 x값을 집어넣은 값에다가 실제값을 어떠한 실제값, 기대값을 빼서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곱을 하게 되는데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오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커지는 임팩트가 이 코스트 함수에 영향을 많이 주도록 제곱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의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코스트 함수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때의 가설 함수, 하이포시스 함수는 자, 여기 요거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이트와 바이러스의 상수로 이루어진 1차 함수가 바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했던 함수였습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함수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수 상수를 이용한 그런 함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AHX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함수하고 지금 이 함수가 서로 코스트 함수에 의해서 묶이는데
자, 재밌는 것은, 자,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함수에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U자 모양이요. U자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이 코스트 함수에 집어넣고 우리가 돌려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U자 모양이 아니라 자, 이렇게 약간 계속 어떻게 울퉁불퉁해지는 그러한 U자 모양입니다. 이런 U자 모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어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타고 내려오다 보면 자,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자, 이 꼭지점 여기에 도달을 하면 다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자, 뭐라고 인식하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도 코스트가 0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평평해지고 다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코스트가 0입니다. 라고 잘못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코스트 값은 여기인데 자, 여기에서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코스트, 그 미분값이 0인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이용한 자,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결합된 어떠한 미분값은 실제 우리가 그 제대로 된 그 코스트 함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이 코스트 함수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확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는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만약에 실제값은 0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델, 가설이 실제값이 1입니다. 실제값이 1인데 모델은 0이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0에 가까운 값을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러면 코스트 값은 자, 아주 큰 코스트를 리턴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실제값은 0인데 만약에 1에 가까운 값을 가설이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이 리턴한다고 하면 코스트는 그때 역시 아주 큰 값을 자, 리턴해야겠죠. 자, 이때 적합한 그 함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그 함수입니다. 자, 이 로그 함수를 보시면 자, 하나는 y equal 마이너스 로그 x고요. 하나는 y equal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이런 함수입니다. 두 개의 함수가 있죠. 자, 이 파란색으로 된 y equal 마이너스 로그 x 이 함수는 실제값이 1인 경우에 오차를 잘 설명해주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 이 함수는 실제값이 0인 경우에 오차를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자, x축은 예측값이고요. 그리고 y축은 오차입니다. 그래서 예측값이 1인 경우에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어딜 가리키고 있죠? 자, 0을 가리키고 있죠. y축이요. 그래서 예측값이 1인데 자, 이 경우에 파란 그래프는 자, 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차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측값이 0이에요. 근데 실제값은 뭐죠? 자, 이 파란 그래프는 1이니까 어떻습니까? 자, 0이니까 지금 파란 그래프가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죠? 오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실제값이 0인 그러한 그것을 설명하는 실제값이 0인 오차를 설명하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자, 예측값이 0입니다. 그때 이 빨간색 그래프는 오차는 0이죠. 그리고 예측값이 1입니다.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다른 함수이지만 재밌는 것은 하나는 실제값이 1일 때 오차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값이 0일 때의 그 오차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하면 우리가 자, 이 두 개의 함수가 0이 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그 실제값이 0일 때에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경사관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값이 1인 경우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리니어 레그레이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실제값이 1인 경우 또 실제값이 0인 경우에 그런 그래프를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 보았는데 자,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겠죠?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균을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한 요것이 뭔가 하면은 자, 이 로그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y 값이 실제 값이 1인 경우에는 자, 이 마이너스 로그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실제 값이 y가 0인 경우라면 자, 이 로그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어떤 가설값 자, 요 함수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는 지난 시간에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함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1차 방정식, 직선 방정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코스트 함수도 역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우리가 앞에 두 개의 로그 함수를 이용한 것을 조금 바꿔보면 좀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하나에 적용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합쳐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y 값이 실제 값이 1인 경우는 어떻게 작동하죠? 여기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y 값이 1인 경우에는 이것이 작동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값이 0인 경우에는 자, 여기가 0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은 0이 돼 버리고 이 부분만 남죠. 그러면 y 값이 0인 경우에는 자, 요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 요 부분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코스트 함수에서 이 뒷부분 더해지는 요 부분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요것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실제 값이 1인 경우 요것은 실제 값이 0인 경우 사용하는 것이고 자,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자, 코스트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게 되겠죠. 이 평균, 이 코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코스트 함수가 구해졌으면 각각 뭐 W에 대해서 혹은 B에 대해서 뭐 하죠? 미분을 한 다음에 원래의 W 값에서 혹은 원래의 B 값에서 우리가 빼줘서 새로운 W 값, 그 새로운 B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경사관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러한 코스트 함수의 미분 값을 이용해서 W와 B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함수의 핵심이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평범하게 우리가 파이썬으로만 만들어 놓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한번 보겠고요. 또 텐설플로우를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다음 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